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나관중 삼국지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이 바로 적벽대전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사에 나타나는 적벽대전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진정한 삼국지의 리뷰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드디어 맞닥뜨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적벽대전의 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정사 스포가 장렬합니다. 소설 속의 즐거움에만 머무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사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적벽대전과 관련된 몇몇 장면을 팩트 체크할게요. 동호로 간 제갈량은 송권의 참모들과 설전을 벌이는데 제갈량은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갈량은 동호에 가기는 했지만 송권의 참모들과 설전을 벌린 일이 없어요. 다음 장면. 조조가 삼강어귀에서 수군에게 패하자 여러 참모들을 모아서 대책을 불어요. 장관이 친구인 주유를 설득해서 굴복시키려고 찾아가지만 오히려 주유의 계략에 빠져서 조조는 채모와 장윤을 처형시키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장관이 주유에게 항복을 권유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적벽대전 후의 이야기예요. 더구나 채모와 장윤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다음 장면은 주유가 공명을 죽이려고 화살 10만 개를 얻어오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제갈량은 유유히 조조로부터 화살을 얻어오죠. 모든 분들이 감탄을 맞이 않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이것도 나관중 소설의 창작물입니다. 다음 장면, 오나라의 감택이 거짓 밀서로 조조를 속여버리고 방통은 연한계로 조조를 속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황계가 투사 의사를 밝힌 사자를 보낸 일은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감택이라는 기록은 없는 거죠. 더구나 방통하고 적벽대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조가 방통의 계책에 따라서 배를 묶어둔 후에 적벽대전을 앞두고 의기양양하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다음 클라이막스 중에서 하나인 제갈량이 동남풍을 부르는 장면인데 짐작하셨죠? 나관중에게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다음 장면은 관은장이 조조를 사로잡지만 의로써 조조를 살려보낸다라는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 이때 조조를 이때 죽였어야지 라고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들만을 가볍게 살펴만 봐도 나관중 삼국지에서 적벽대전과 관련된 내용은 90% 이상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웅인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차지한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갈공명의 적벽대전에서의 역할은 한마디로 손권이 전쟁을 결심하게 만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소설에서와 같이 손권의 개인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천하의 형세를 조리 있게 분석해 보임으로써 손권으로 하여금 대조조 연합군을 편성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이로써 유비는 손권과 조조를 싸움에 붙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근거지를 얻게 됩니다. 중원을 통일한 조조는 마지막 정벌할 곳을 형주로 봤어요. 강동의 오나라와 익주의 총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조조에게 대항할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었거든요. 익주의 유장은 조조한테 우호적인 사람으로 언제든지 투항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강동의 송권은 조조나 원서처럼 그런 중앙 권력층도 아니고 유비처럼 한왕실의 피를 물려받지도 않은 그저 일개 호족이었기 때문에 조조한테 조직적으로 대항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조조는 관도대전의 승세를 몰아서 호남 호북에 걸쳐있는 형주를 정벌한 뒤에 송권을 제후로 봉해서 폐유함으로써 천하통일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형주 정벌은 시시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왜? 유표를 계승한 유종이 이내 조조에게 항복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는 당시 형주의 권력자였던 채모가 조조의 친구였다는 점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유비는 생애 최대의 시련을 맞아서 합으로 피신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동호의 노숙이라는 사람이 유비를 찾아오는데요. 노숙이 그 당시 유비한테는 신이 내린 사람과 같았을 것 같아요. 노숙의 지로는 천하 삼분지계입니다. 천하 삼분지계 많이 들어보셨죠? 천하 삼분지계는 제갈량만의 전매 특허가 아닌 것이었고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그런 지론 중에 하나였어요. 노숙의 천하 삼분지계는 조조, 원소, 송권 이렇게 세 주축이었는데 원소가
몰락하자 조조, 유표, 송건으로 급수정했죠. 그런데 유표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은 다시 조조, 유비, 손권의 천하 삼분지계론으로 급수종하고 유비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노숙이 유비를 과대평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비의 군대는 거의 괴멸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하튼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노숙의 제의는 유비한테는 기사회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갈량이 노숙을 따라가서 송건을 설득해 적벽대전까지 나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유가 송건을 설득해서 송건이 전쟁을 결심하게 만듭니다. 주유는 다음과 같이 설득했어요. 중국이 기병을 버리고 수군에 의지해서 오나라를 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 말을 먹일 풀도 없고 중국의 병사들이 멀리 강호를 건너와서 물과 땅에 익숙하지 못해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러한 주유의 예측은 적중했던 것입니다. 정서를 종합해보면 적벽대전에서의 조조군이 패한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즉 전염병과 화공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진수의 삼국지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위서에서의 적벽대전 관련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208년 송건이 합비를 공격하자 조조는 장희를 파견해서 합비를 구하도록 하고 강릉에서 유비를 정벌하기 위해 충돌했다. 송건은 장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했다. 조조는 적벽에 도착해 유비와 싸웠지만 형세가 불리해졌다. 이때 역병이 크게 유행해 관리와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유비는 형주와 강남의 여러 군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화공 및 오나라와 싸움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이 기록은 조조가 패한 이유를 강남에 익숙하지 못한 조조군의 진영에 퍼진 그 역병, 즉 전염병 때문으로 보고 있죠. 다음으로 삼국지의 촉서를 보실게요. 유비는 제갈량을 보내서 송건과 연합했다. 송건은 주유 등에게 수군 수만 명을 보내 유비와 힘을 합쳐 함께 조조와 적벽에서 싸워 대파하고 그의 군선을 불태웠다. 유비와 오의 군대는 육지와 장강에서 동시에 나아가 남군까지 추격했다. 당시 역병이 발생해 조조군의 사망자가 많았으므로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여기에 비로소 화공이 나옵니다. 오소의 경우도 대동소이예요. 당시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 조조군의 군선은 선수와 선미가 서로 연결되어 화공에 취약했습니다. 주유의 부장 황계가 이를 간파하고 즉각 조조의 선단을 불로 공격함으로써 배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배들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동남풍이 불든, 북서풍이 불든 문제가 안 돼요. 나관중 삼국지에서는 이 화공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동남풍을 끌어오죠. 황계의 거짓 투항은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투항해서 조조 측으로 가면서 여러 배를 풀고 동시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조조군의 선단에 불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병력 수를 살펴볼게요. 나관중의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100만을, 손권이 5만을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문헌들을 막 종합해보면 조조는 10에서 15만 정도, 그리고 손권 측이 3만 명, 그리고 유비 측이 1만 명 정도를 동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관도대전 당시 조조의 최대 라이벌인 원소가 동원한 병력 수가 10만 명이라는 점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 100만 명의 식량을 공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적벽대전이 애초부터 계획된 전쟁이 아니라 형주를 정벌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조조가 군대를 일으켰던 것은 형주를 정벌할 목적인데 유종이 싱겁게 전쟁 없이 그냥 항복해버린 거예요. 같은 해 송건은 합비를 공격했고 조조는 강릉에서 유비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동하죠. 이것으로써 도발적인 적벽대전이 시작되었고 전염병과 화공으로 어설프게 전쟁이 끝나버리죠. 적벽대전은 불과 1, 2개월 만에 끝납니다. 관도대전과 북방정벌은 몇 년에 걸쳐서 정사의 기록도 매우 방대한 데에 반해서 적벽대전은 삼국지 위서에 겨우 3줄에 불과해요. 이러니까 나관중 삼국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70글자도 안 되는 한 단락의 기록만 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사를 보니 적벽대전은 제대로 치러진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도발적으로 발생했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병사들이 죽은 상태였으며
물에 익숙하지 못한 병사들을 위해서 배를 묶어뒀다가 화공을 당하게 돼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적벽대전은 이렇게 우발적인 그리고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삼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이 전쟁을 계기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죠. 적벽대전 전에 조조는 대단했어요.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치고 당시 중원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핵심지대 거의 전부를 차지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조조를 상대로 유비와 송건이 우리가 손을 잡으면 조조도 물리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이것이 삼국시대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